여기서는 java.lang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클래스이고요. 이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사실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여기 얘인데요. 여기 얘를 잠깐 보면 자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한 클래스의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클래스가 실제 어떤 클래스인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긴 그냥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키보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C를 잠깐 보시면 C는 클래스 객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C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 클래스 변수가 생성자가 없이 바로 이렇게 좀 C가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getName이라든가 getSimpleName과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은 생성자는 없고 이 객체를 만들려면 어쨌든지 간에 생성자가 불려져야지만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 생성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자바 버추얼 머신한테 이걸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 객체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JVM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만든 이 객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 변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가 해당되는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배우겠지만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바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려면 그때 별도의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get clas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이 클래스 변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특정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클래스 이름을 얻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object.getClas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는 누가 해주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getName 하면 해당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섹션 02.keyboard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심플네임 하게 되면 패키지 이름은 빠지고 여기 있는 거죠. 클래스 이름만 얻어오고요. 자, get type name 하게 되면 사실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게 얻어져요.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고요. get package.get name 하게 되면 클래스 이름이 얻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스 프로그램이 없고 클래스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수학에 관련된 메소드를 제공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스 클래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스 클래스는 대부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어때요? 스태틱이 붙었네요. 그렇죠.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매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는 스태틱 메소드니까 이렇게 클래스 이름점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 이름점 메소드 이름을 부르면 돼요. 파워가 어딨나? 파워가 있나요? 파워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메소드 랜덤하면 랜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있죠. 랜덤하게 되면 0과 1 사이의 난수를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도 그렇고요. 민은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출력해 주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매스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은 다 어떤 함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탈릭으로 써 있잖아요. 이탈릭으로 호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스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으로 해당되는 메소드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파워는 2의 8승이에요. 그렇죠? 2의 8승이니까 256이 출력됐고요. 자, 그리고 리턴 타입은 다 더블이네요. 그렇죠? 더블형 자료입니다. 자, 리턴 타입 더블이에요. 랜덤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난수를 출력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3.14의 사인 값이 얼마인가지 출력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민 같은 경우 어디 있죠? 민 같은 경우 여기 있네요. 더블과 더블을 입력으로 받아서 더블을 리턴하니까 이렇게 12 리턴 됐습니다. 예, 리턴 됐어요.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메인 매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는 대부분 더블형으로 메소드가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만 여러분들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클래스인데, 스트링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스트링은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형인데 얘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스트링 값은요, 스트링 자료, 문자열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상수예요. 상수라고 하는 건 뭐야? 자, 값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즉 다시 말해서 스트링 객체에 포함되는 문자열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자,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링 객체의 문자열을 수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정하게 되면 그때 내부적으로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인데 얘가 스트링 객체야. 스트링 객체면 자, 얘를 수정하는 것을 수정하게 되면 자, 좋지 않다. 이게 뭐가 좋지 않다는 거죠? 성능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값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뭔가 문자열을 다뤄야 된다.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뭘 써야 한다? 그때는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트링 버퍼라고 하는 것은 JDK가 만들어지면서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사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링 빌더하고 스트링 버퍼하고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스트링 버퍼보다는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링 빌더를 쓰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트링 빌더는 뭐지?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변경 가능한 문자를 다루고 싶다. 그럴 때는 스트링 클래스를 쓰지 말고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걸 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스트링 빌더는요,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지? 스트링 버퍼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스트링 문자열을 새로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자, 문자열 S에다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새로운 버퍼, 스트링 빌더라고 하는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캐퍼시티는 현재 버퍼에 몇 개의 자료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얘가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의 일부를 내가 삭제하고 싶다. 그럼 delete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 주고 어디 끝 위치 주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 버퍼에서 지워져요. 스트링에서 지워지고요. 특정한 위치에다가 문자열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insert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는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다. S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replace 하시면 되고요. 리버스는 문자열에 있는 내용들을 역수를 바꿔요. 그때 사용하는 게 리버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트링 빌더는 문자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그 클래스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쓰셔야겠죠. 스트링을 자료열 값이 변경되는 것들을 스트링을 쓰게 되면 성능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I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S입니다. 자, 하이예요. 하이가 들어가 있고 얘가 S예요. 자, 그 다음에 S.해시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해시코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별자. 3329라는 식별자. 얘가 3329라는 식별자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S에다가 그렇죠? 느낌표를 추가했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SI 느낌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SI 한 다음에 느낌표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스트링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가 S가 이렇게 가리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객체 문자열은 식별자가 달라요. 얘랑 아시겠죠? 자,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더 이상 쓰지 않거든요. 얘를 쓰니까. 자,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변경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뭘 쓴다? 스트링 버퍼 쓰세요. 자, 그래서 스트링 버퍼를 쓰게 되면 처음에 SI가 죄송합니다. SI가 아니라 하이가 들어가 있죠? 자, 얘가 SB야. 스트링 빌더 변수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해시 코드를 하게 되면 여기 번호가 붙었죠. 여기에 번호가 붙었는데 여기다가 느낌표를 추가했어요. 어펜드를 쓰잖아. 그럼 같은 곳에다가 느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공간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SB의 해시 코드를 하게 되면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자, 같은 곳에 이제 내용들이 추가 또는 삭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자, 지금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굿바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내용으로 하이 대신에 굿바이로 바꿨어. 자, 굿바이로 바꾸고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자바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자바가 들어가고 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굿바이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자, 리플레이스를 했죠? 내용을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하이가 뭘로 바뀌겠어요? 굿바이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점 한 다음에 인서트 하니까 여기서 다시 뭐라는 거니? 자, 다시 앞에다가 자바를 추가하는 거야. 자바 콤마를. 자, 공백 문자까지 하나. 자,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링을 하게 되면 이 새롭게 문자열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스트링 빌더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문자열을.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성능이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문자열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면 다시 뭘 써라? 스트링 빌더를 써라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